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58번째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이 8월 12일 8시 30분, 금요일 저녁에 좀 시작을 해봤고요. 확실히 사람이 적긴 하네요. 지금 5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최승우님, 이주찬님, 써님, 네, 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CP가 준비해 주신 주제 얘기하는 거죠? 네. 저거 유튜브 화면 틀어놓느라 채팅 보려고. 네, 네네. 맞습니다. 원래 주제가 막 이거저거 있길래 전 다른 분들도 적으신 줄 알았는데 다 너굴님이 적으셨고 안 오셔가지고 맞아요. 좀 팟캐스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많이들 들으셔서, 근데 대부분 팟캐스트로 들으시잖아요. 생방은 아침 8시 반에 하니까. 그쵸. 저도 듣고, 여기 아웃사이더 님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듣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3명은. 그쵸. 네. 저도 라이브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항상 팟캐스트로 듣고,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러닝 했어가지고, 러닝 하면서 좀 들었고, 네, 이제는 러닝 힘들어서 안 하고 있고, 운전할 때 조금씩 듣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운전하면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이제, 낙교님 팟캐스트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고속도로 저도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저 듣다 보면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만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문이 팀에도 벤이랑 차 타면 이제 그거 듣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듣다 보면은 이게 요즘에는 출근 가끔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금방 빠져요.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지금 개편이 되면서 하루에 2편을 하잖아요. 그 네. 주말 방송이 없어졌거든요. 주간 그래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그걸 안 듣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네, 저도. 짜증나. 왜요? 평일 거 듣고 그건 또 스킵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남아있잖아요, 항상. 자동으로 그렇죠.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 남아있고, 그래서 좀, 아무튼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신경 안 쓰고 듣고 있으면 이거 들었던 내용 같은데? 라고 하다 맞아요. 보면 주간 하이라이트가 켜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앱을 여러 개 써보다가 결국 다시 iOS에는 오버캐스트라는 유명한 앱이 있거든요. 원래는 포켓캐스트나 이런 거 썼는데 안드로이드나 웹에서 들으려고. 근데 팟캐스트는 역시 그냥 디바이스 하나로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일할 때도 그 아이폰으로 들으면 되니까. 해서 오버캐스트라는 앱으로 쓰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얘네 내 오버캐스트가 이상한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피소드 제목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갖고 뭐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재생이 안 돼. 그래서 급하게 이제 팟빵을 다운받았죠. 팟빵은 되겠지 하면서 팟빵을 다운받았는데, 팟빵 가입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팟빵을 저희가 올리는 용으로는 가입한 게 있는데 제 개인용으로는 가입한 게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만하고 다시 애플 팟캐스트 앱을 다운받아서 애플 팟캐스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었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MBC 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리밍은 되는데 애플 팟캐스트에 다운로드가 안 됐었대요. 저도 지금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8월 4일 날 팟캐스트 맞아요. 담당자 불렸습니다. 주의, 설명, 길고 장황. 그래서 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엄청 길어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재밌어요. 듣다 보면. 근데 앞에는 좀 그래요? 짜증날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서버나 호스팅 이런 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진우 기자가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길고 장황하게 하냐고 막
요즘 웬만한 사람 다 서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거 설명 들으면. 음, 아, 저 말 안 할 줄 알고 참외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듣다가,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계속 플레이가 소리가 안 나는데 되고 있었는지, 그 전에는 그 전 방송에 잔디가 나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잔디에서 약간 서비스랑 개발 얘기 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저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지? 잔디 방송 이어서 계속 하는 건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개발 얘기해가지고, 서버 맞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하지 왔더니, 그래서 앞부분을 좀 못 듣고, 중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여러 번 있었나 봐요, 최근에. 그래서 우선은 저도 좀 궁금했고 듣다 보니까 이거 44비트에 글로 써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선 저희가 최근에 팟캐스트 제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쓰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문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는 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오버캐스트는 계속 안 되고 애플 팟캐스트 앱 다운로드는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여기 팟캐스트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뭐 장황한 거는 이제 길고 장황한 거 다 빼고 좀 신기했던 게 이 MBC라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자체 호스팅 할 줄 알았어요. 이 미디어 하는 데고 IT 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트19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팟캐스트 호스팅하는 서비스가. 거기 거를 썼대. 해외인 그 서비스를. 그쪽 업계에서는 좀 아트19. 많이 쓰는 건가 봐요.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긴 한데 저는 방송 업계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팟캐스트 호스팅 더 유명한 게 많거든요. 왜냐면 아트19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애들은 프라이싱도 없어요. 그 옛날 방식인 거죠. 이 불투명하게 돈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팟캐스트 호스팅하는 서비스들 외국에도 유명한 거 많거든요. 뭐 다운로드당 하고. 근데 어쨌든 아트19를 썼는데 문제는 아트19를 아마존이 인수했대요. 최근에. 그러면서 그분 말로는 되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저 기억이 이 호스팅 서비스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나 봐요. 팟캐스트 호스팅. 그러니까 아마존이 인수했는데 아트19 인수만 하고 그 팟캐스트 호스팅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부랴부랴 딴 데를 찾던지 직접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로 한 거죠. 직접 하기로 했는데 아마존이 인수하고 한국을 접었다는 것 같았어요. 팟캐스트 한국만 접었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을 보니까 안 하기로 그 했다고 했던 제 기억에는. 아트19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또 있네요. 그래요? 여기도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여기도 프라이싱이 없는데 주요 파트너사 해가지고 SBS, KBS, MBC, CBS, SBS 뉴스, TBS, 더 헤럴드 코리아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등록이 돼 있네요.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좀 방송계 쪽에서 그렇게 퍼져서 쓰는 솔루션처럼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네요. 홈페이지 TBS나 아무튼 그거 보면서 아무튼 접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 서버를 옮기면서 분명히 우리는 MP3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스트리밍은 되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서버를 바꿨으니까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쵸, 이제 IT 이런 뭔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애플에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애플이 전화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애플의 팟캐스트 담당자는 없는데 한국의 애플 코리아랑 어떻게 방송국이니까 연줄이 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또 휴가 중이었대. 그래서 막 메일이 늦어지고 해서 막 일주일 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상황 설명은 했는데 그 다음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지식이면 기존 거랑 어떻게 뭐가 다른지 봐서 우리가 해결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이제 있죠. 네네.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애플 팟캐스트 앱만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바꾼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는 사실 XML이니까 XML을 까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MP3 주소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래서 딱 봤는데
확실히 그 전에 아트19 쓸 때 XML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딱 열면 인클로저라는 그 태그 안에 그 다운로드 그 주소가 있고 그 뒤에 랭스가 기본으로 붙어 있거든요. 음, 랭스가 비어 있어. 음. 이게 파일 사이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것도 안 아, 맞아. 채워놨고 우선. 예. 그래서 아마 팟캐스트 앱에서 이게 파일 용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원래 다른 애들은 용량 보여주잖아요. 그게 안 돼 있고 그 팟캐스트 주소를 제가 컬러 쳐봤죠. 다운로드가 안 돼. 근데 아까 리다이렉트를 팔로우하게 하니까 다운이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 주소로. 근데 제 오버캐스트 앱에서는 이제 첼스 프록시 켜가지고 왜 다운로드가 안 되지? 하고 똑같은 주소인데 401 Authorization Required가 나오는 거 똑같은 주소인데. 그래서 뭔가가 있다. 이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레퍼러 많이 보고 헤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굳이 안 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S3에 올려놓으면 그냥 사실 이런 게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 들더라고. 근데 약간 트리키하긴 하네요. 지금 CP님이 주신 주소를 네. 실제로 브라우저 창에 쳐보니까 리다이렉트가 되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약간 리다이렉트. 네, 그런 거 처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까 저도 CP님이 얘기해서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저도 팟캐스트 제가 올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귀찮긴 한데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일 열어가지고 랭스 그 파일 용량 넣는 거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CP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용량을 항상 확인하고서 그걸 넣어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확실히 사용이 되겠죠? 그걸 안 그렇죠. 넣으면 이제 뭔가 안 되겠죠? 아니 안 되는 거 아니고 파일 용량이 안 보이죠.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그건가? 1기가인지 100메가인지 모르니까 네네.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또 듀레이션이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그건 이 팟캐스트의 길이에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팟캐스트 XML에. 뭐가 많이 빠져 있네. 그럼 아마 애플 팟캐스트에도 이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재생 네, 시간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기존에 그거 있었어요. 맞아. 예.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기존에는 생각났어요.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트19 같은 애들 전문가들이니까 해줬을 텐데, 근데 직접 하면서 이런 걸 좀 빼먹은 거죠. 실제로 3프로 TV나 이런 거 보면 재생 22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36분. 저희 것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빼먹은 것 같다. 제가 기억난다는 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집에 앉아서 팟캐스트를 잘 듣진 않아서 회사 가거나 이동할 때 주로 들으니까 막 열심히 듣을 때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듣고 아니면 또 몰아서 듣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게 어느 날 딱 열었는데 똑같은 에피소드가 2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시간이 없고 하나는 시간이 있어요. 21분 하고 시간 없고 그게 쭉 있어서 이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지웠거든요.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듣고 있는데 들었던 방송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2개씩 받아져 있더라고요. 지금 들으니까 왠지 그 시점에 옛날 거에는 시간이 있었고 아트 맞아요. 19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실 저도 팟캐스트 할 때 보면 팟캐스트가 사실 애플이 그냥 대충 시작한 거라 애플이 지정한 태그 몇 개가 끝이고 사실 뭘 더 넣어야 된다 막 이런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애플이 하라는 거에 이 듀레이션 같은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Authorization Required 나오고 이런 것도 그 MP3 경로도 보면 뭐 FCGI 막 CGI 핀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던 거. 그러니까 CGI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데 왜 401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원래 팟캐스트를 여기서 안 하다가 했으니까 아마 방송국의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국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이상한 거 따가려고 하고 주소를 막 그러니까 뭔가 막아놓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막 불법으로 중간에 막 가로채고 다운로드 받으려는 거를 막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팟캐스트가 같이 들어간 건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만 뭐 예외로 막 풀어주고 했던 느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뭐지, 아무튼 CGIB는? 그 이거 CGI 예. CGI빈이 그 예전에 뭐 PHP면 PHP 이런 거 실행해주는 그 특정 폴더에 넣으면 그 웹서버에서만 실행되는 그쵸. 시절이 있었어요. CGIB는 완전 펄스테이션 거긴 맞아요, 한, 맞아요. 한 거. 펄 PHP 뭐 이때. 이거 서버가 IIS 서버라서 그런 것 같아요. MS IIS 서버 아, 쓰더라고요, 아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MBC XML은 그 이진에 손에 잡히는 경제도 그렇고 그 라디오 공홈들도 다 엄청 한 20년 전에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있잖아요, 실제로. 음,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음. 아무튼 애플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저는 오버캐스트 해결이 안 돼서 이거 들으려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왠지 해덜 것 같은데 찾으면 이제 거기 게시판에 남겨야 되겠어. 그때 그 팟캐스트 담당자 호출했다는 에피소드 보면 이거 안 된다고 고객센터에 글 남긴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분이 막 미안하다고 적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남길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근데 좀 파일 다운로드는 스톤 엣지 서버라는 걸 쓰네요. 이거 오픈소스인가 본데요. 처음 봤어요. 스톤 엣지 써보는 거예요? 이게, XML은 주소가 네네. 뭐죠? 미니캐스트 imbc.com이고, 네네. 파일 다운로드는 팟캐스트 파일.imbc.com이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근데 파일캐스트 파일 imbc.com을 헤더를 찌르면 음. 응답이 서버가 스톤 엣지 서버라는 거를 통해서 오는데, 아, 검색해 보니까, 네. 근데 문서가 한국 문서네? 우리나라 뭐 그건가? XML 말하는 거. 저는 XML 리스폰스에는 비아에 써 있네요. 스톤 엣지. 서버는 네. II에 쓰고. 근데 와인 소프트라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건가 보네요. 스톤 엣지 아, 서버. 이제 방송국은 이런 그런 서버 많이 솔루션 갖다 쓰니까. 고성능 캐싱 엔진이래요. CDN을 위한. 그냥 CDN 태우면 방송국은 사실 사이즈가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 돈 안 내려고 예전에 아르알랩은 심지어 비디오 팟캐스트였잖아요. 그 시절에 벌써 10년 전, 10년도 더 전인데 이제 맞아요. 트래픽비 안 내려고 XML 트래픽비만 내려고 막 그 MP3, MP4를 archive.org에 올렸거든요. archive.org 공짜라서. 영원히 사라질 일 없겠네요. 네, 아카이브 월드 공짜예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트래픽이 더 높았으면 차단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덥에 뭐였죠? 지킬로 만들었었나요, 제가? 지킬이었던 것 같아요. 기덥 페이지스로 했다가 네네. 그때는 이제 주소 mp3를 막 파티 거 갖다 쓰고 공짜로 파티 없어지니까 이번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하고 하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거의 돈 안 나오거든요. 약간 그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팟캐스트는 사실 별거 아니고 주소만 주는 거고 그 미디어 서버 CDN만 잘 태우면 되는 건데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방송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시스템이고 IT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 방송 전문가들이니까 약간 이런 거 팔던지 내가 글 써갖고 하면 돈 벌 수 있나? 막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런 거 서버에 어마어마하게 돈 줄 것 같거든요. 라디오 이런 데서는. 그쵸, 그쵸. 서버비 장난 아니게 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진우 기자가 거기 팟캐스트 담당자 호출했을 때 우리가 유료였으면 이렇게 안 되는 상태로 막 놔뒀을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유료로 해도 그 서버비 벌기 어려울 텐데 아마. 그렇죠. 팟캐스트 담당자도 유료하면 너 돈 낼 거냐고 하니까 안 낼 거라고 그랬던 그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딴 이야기긴 한데 유료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애플 팟캐스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안 켜서 그렇지 애플 팟캐스트는 그 돈 내는 기능이 있고 스포티파이도 있고 한국은 스포티파이 오픈이 안 됐는데 좀 근데 스포티파이는 유튜브처럼 운영해요? 아예 딱 그 플랫폼 내에서만 들을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 스포티파이 했다고 해서 한국 거 켜면 팟캐스트 검색이 아예 안 돼요. 음.
그리고 왜냐면 저희 것도 등록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예. 스파티파이는 음원 때문에 좀 민감해서 넷플릭스처럼 한국에서 접속하면 계속 한국 사이트로 돌려버리거든요. 제가 근데 알기로도 스포티파이는 독점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도 우리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 가서 XML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요? 그럴 수도 팟캐스트기 있긴 한데 하죠. 팟빵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팟빵처럼 완전 독립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오픈 플랫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팟캐스트는 RSS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저는 팟캐스트 진짜 오픈 플랫폼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애플 보면서 팟캐스트에 그 태그 하나 정리 못하는 거 보면서 진짜 너무 답답해.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그래서 아까 CP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팟빵으로 들어봤다는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팟빵은 파일 자체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파일을 올린 다음에 그거를 RSS에 넣어주는 형식이 아니라 XML에 넣어주는 형식이 아니라 팟빵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돼 있으면은 거기다 직접 MP3 파일을 올려야지 거기서 서빙을 해주는 구조라서 거기는 이제 안 될 리가 없죠. 그쵸. 그런 아니, 게 있어요. 걔들이 네. 장애나면 안 될 수는 있지만 원인은 그쵸, 정확히 그쵸. 아니까. 맞아요. 비슷하고 좀 애증의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파티파이에 팟캐스터들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그냥 RSS를 넣으라고 하긴 하네요. 아, 그래요? RSS 주소를 넣으라고 하네요. 가이드라인이랑.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는 RSS 그러니까 팟캐스트 거의 스파티파이가 평정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 돈 엄청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네, 돈 엄청 주고 데려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웬만한 유명 팟캐스트 홈페이지도 보면 애플 로고는 항상 있고 팟캐스트 그 다음이 스파티파이고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스파티파이가 거의 점령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스파티파이가 특히 편할 것 같아. 이 앱들이 다 허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포티파이 들어온 거예요? 스파티파이는 들어왔는데 팟캐스트는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되고 메뉴도 안 뜨고. 아, 왜 그런지 뭐 한국어가 한참 모르겠어요. 없어서 들어온다고 네,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우리 팟캐스트 여기 등록해도 우리가 못 듣는 거잖아요. 어, 언어의 장벽이 크죠. 아, 그리고 작년인가 팟캐스트 때문에 얘네도 싸움 나고 막 그러더니 조용해졌네요. 왜 싸움 방송돼서 났어요? 그런 거니까. 기억이 그거 잘 안 나요. 무슨 그러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는 되게 유명한 아, 약간 구구 맞아요. 팟캐스트 구구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엄청 큰 돈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유명한 가수들이 걔 선택하거나 내 음원을 다 내려 했더니 음원을 다 내렸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저도 이름 까먹었네. 꽤 유명한 약간 원로 가수라서 네. 다른 가수들도 그럼 내 것도 내려 내 것도 내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조용해진 거. 좀 다른 거 아니고 아까 이제 닥교님이 팟캐스트 업로드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팟빵이나.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고생하면서 올리잖아요. 팟빵에 직접 업로드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직접 업로드하고 심지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인코딩 되는 것도 내가 기다려야 돼. 근데 뒤에서 그냥 좀 해주지. 인코딩 완료 안 되면 제가 그 등록 불 버튼을 못 눌러요. 맞아. 나중에 생각날 때 맞아, 다시 와서 맞아. 눌러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좀 짜증 나는데 예전엔 파티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파티는 안 하고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팟캐스트 담당자가 업무하는 걸 은근슬쩍 들어보니까 방송사들한테는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이 백도어가 있어요. 조금 배신감도 들고. 왠지 오디오 클립이랑 그쪽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자기들 FTP 같은 서버에 올려놓은대요. 그러면 진짜 팟캐스트 백도어네. 회사들이 긁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직접 업로드해야 되는데 로그인해서 귀찮게. 그럼 걔들이 긁어가면 뭔가 거기에 제이슨이나 뭐 텍스트가 있겠죠? 그거 가져가서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트 담당자는 어떤 팟캐스트는 왜 늦게 올라오고 어떤 팟캐스트는 빨리 올라오냐 했을 때 그분은 이제 크롤링 해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만 할 거고 막 하니까. 네. 들으면서
그냥 직접 하지. 그럼 바로바로 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 크롤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롤링 돌리는 거 사실 리소스 안 들잖아요. 1분에 한 네. 번씩 돌려도 뭐 자원 얼마 안 쓰는데 그걸 막 엄청 늦게 돌리는 애들이 있나 봐요, 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셔서 살짝 보니까 음. 아트 예. 19도 중간에 스크린샷 있는 걸 보면은 예. 얘가 해주는 게 팟캐스트를 서빙 해주는 게 아니라 퍼블릭 RSS도 올려주고 뭐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아마존 알렉사에도 올리고 애플 팟캐스트, 캐스트박스, 아이헐트 라디오, 구글 팟캐스트 다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팟캐스트 호스팅이 대부분 이거 그렇게 해주죠. 예. 이거 네. 사실은 그냥 아트 식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해외는 대부분 API가 뚫려 있을 거고 네. 문제는 아, 한국의 팟빵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도 시피님이랑 그거 한참 보면서 이거 자동화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그 음. 도커에서 한동안 크롬 자동화하는 라이브러리 있었잖아요. 그 노드.js 쪽에서 퍼피티어 그거 있었죠. 퍼피티어 맞아요. 퍼피티어 네. 가지고서 올리는 거 자동화 잠깐 해서 돌리다가 또 안 도니까 그냥 방치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거 잘 안 들으니까 시피님이 그냥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 포기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그게 사실 편집하고 텍스트 제목 정하는 게 더 어렵지 걔들 올리는 건 별로 안 어려워서 또 굳이 얘네들을 자동화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면서 네이버랑 팟빵이 라디오에는 이 뒷구멍을 뚫어졌구나 쉽게 하는 거 자동화하게 왜 우리한테는 안 뚫어주고 그거 그냥 열어주면 우리도 더 많은 플랫폼에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팟빵이랑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냥 안 올려야 되나? 그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귀찮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국내는 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도 그렇고 사실 그냥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저, 뭔가 팟캐스트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팟빵이 좀 음, 있었긴 한데 잘 되나? 이게 돈벌이가 되나? 팟빵 써봤을 때 느낌으로는 한국 규모에서는 역시 안 될 것 같긴 하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팟캐스트 회사 말하는 거죠? 팟빵 같은 라디오 말고. 그쵸. 어,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국은 모르겠는데 크리에이터나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뭐 팟빵이라는 회사 같은 데가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팟빵은 잘 모르겠고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다른 데 막 3프로 TV 같은 데도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막 책 광고 같은 거 아마 꽤 비싸게 받을걸요? 우리는 그냥 이제 책 받으면 이렇게 이벤트에서 나눠주고 끝인데 음. 물론 이제 인건비는 안 나오겠지만 그 엄청 유명한 쇼 있잖아요. 1등 하는 뭐 매블 쇼인가? 뭐 저는 안 들어봤는데 음, 그런 데는 좀 벌지 않을까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미국도 탑 티어들은 뭔가. 좀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자체나 광고로 본다기보다 뭐 책이나 강연이나 뭐 음. 좀 벌지 않을까요? 모두는 못 벌어도. 저는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팟캐스트 있는데 음. 뭐 이름 들어도 상관없겠죠? 네네. XSFM이라고 거의 음. 1세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세대 팟캐스트 지금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음, 거기는 일단은 자력으로는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게스트한테 다 어, 페이 주고 뭐 시사도 하고 그거는 약간 예능도 하고 네. 그건 전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 사람 직업이 어, 그렇고 뭐 에디터도 있고 거기다 직원을 했는데 얼마를 주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소신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거에 소신이 좀 있어서 게스트도 음, 오면 다 페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아마 다 광고? 팟캐스트 중간에 음, 협찬받아서 광고를 하거든요. 음. 근데 광고도 되게 까다롭게 봐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업체는 정말 좀 정직하고 약간 장인, 약간 그런 업체만 어디서 잘 찾아오는 것 같은 회사, 팟캐스트거든요. 약간 이렇게 음. 진짜 장인 정신이 있어서 물건은 너무 열심히 만드는데 마케팅은 진짜 잼병이 같은 어떤 그런 회사 사장님들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런 제품을 자꾸 어디서 팔아주기도 하고 파는 거에 퍼미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저 못 찾겠어요. XSFM이요. XXFM이요? XS. 한국 거예요? 예.
FM. 아, 뭐 시사 그러네. 방송도 처음 있고 들어봐. 음악 방송도 있고 아, 네, 그렇구나. 있는데 저는 재밌게 잘 듣고 있는 방송인데 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의 고정 출연자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게스트들도. 근데 뭐 그렇게 다 페이 주면서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요? 괜찮나 보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음,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확실히 잘 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아, 그쵸. 그거 말고 저는 좀 그거 있었어요. 우선 팟빵까지는 아니어도, 오버캐스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 한 명이 계속 만든 거거든요. 진짜 거의 애플 처음부터 만든 것 같은데, 거의? 오버캐스트 앱을? 그리고 엄청 잘 깎아놨어요. 서버도 거의 안 들어가게. 막 보이스 부스트 기능도 있어서 진짜 좋은데, 그리고 막 우리가 잠깐 빈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동으로 잘라주거든요. 스마트 스피드 재생이라 그래서. 근데 그분 오버캐스트 들어가면 광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광고가 밑에 뜨는 그 광고 말고도 뭔가 리스팅을 상단에 해주거나 팟캐스트 찾을 때 이런 광고를 팔더라고요. 그것도 카테고리별로 요 카테고리 얼마 월 이 슬롯은 다 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벌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항상 특정 슬롯은 다 나가 있고 제가 한국어 해볼까 했더니 한국어는 안 받아준다고. 근데 그 오버캐스트 팟빵은 만든, 네. 팟빵은 더 얘기하세요. 심하게 벌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이면 아, 그런 그렇게. 광고 해주면. 그렇죠. 그럼 근데 오버캐스트 만든 개발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마르코. 잘은 몰라요. 뭐 어디서 아, 유명한가요? 이 사람이 그 저도 지금 위키 찾아서 열었는데 마르코 아르멘트?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텀블벅 CTO였고 이 저 사람이 사람. 이 사람이 인스타페이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혼자.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인스타페이퍼 이 만들었어. 사람이 인스타 약간 저는 텀블벅은 예전엔 잘 몰랐고 텀블벅 맞아, CTO였던 거. 맞아, 인스타페이퍼 그러니까 1인 개발자로 저는 되게 유명한 1인 개발자로 맞아, 알고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페이퍼도 맞아요. 혼자 요즘은 인스타페이퍼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저희 방송 들은 사람 알겠죠? 텀블벅은 국내 사이트 아니에요? 텀블벅 해외 사이트. 아니 텀블러. 아, 네네네. 나 텀블벅이라고 그랬지. 음. 순간 텀블러, 혼란스러웠어. 아, 텀블러 했고, 그쵸. 인스타페이퍼도, 근데 인스타페이퍼 판 것도 개인이 판 거니까 얼마에 판지 모르지만 꽤 벌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음, 만든 게 오버캐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그때 다운로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블로그 많이 보거든요. 이분 블로그 엄청 아, 그쵸. 마르코.org라서 좀 주소가 네. 탐나긴 어, 했었는데, 누가 네. 생각나네요, 막. 맞아요. 예, 이분이 인스타페이퍼 팔 때 글 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것도 함부로 음, 안 팔고 자기 아는 데다가 인스타페이퍼를 계속 해줄 만한 데다 판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썼었어요, 그때. 음. 음. 네, 인스타페이퍼를 계속 유지해 줄 만한 뭐 그런 데 팔겠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도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긴 한데, 저런 것들? 근데 저분은 좀 잘하시는 케이스인 것 같고, 약간 마이크로 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스나 앱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뭐 용돈벌이 같은 거 하는 정도로 하는 것들 얘기도 키크뉴스에도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뭐 마이크로 사스 아이디어 모으는 사이트,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뭐 사례 같은 거 모아놓은 사이트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유행처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 오버캐스트도 그냥 약간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서버비 안 들고 돈 조금 벌 것 같아. 많이는 못 벌 것 같고. 모르겠네요. 제가 그 광고비 봤었는데. 음, 그게 좋죠. 왜냐면은 팟빵은 서버비 걱정을 해야 되잖아. 그쵸. 음. 팟빵은 서버비 어쨌건 운영을 걱정해야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CDNB가 어마어마하게 네네. 비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아끼려면 이제 진짜 서버 갖다 놓고서 상면비하고 네트워크 비용을 그 우리처럼 트래픽으로 내는 게 아니라 IDC에서는 순간 트래픽 기준으로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그쵸. 쓰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그런 거 같아요. 있다고 했죠. 순간 트래픽 피크 네네. 기준으로만 과금하는. 네. 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거 100메가, 200메가 되는 거 통째 트래픽 비용으로 하면은 이 음, 잘 돼도 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쵸.
지금 CP님이 하는 것도 우리 클라우드 프론트로 거의 공짜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 클라우드 헷갈리죠. 플레이어. 그래서 저도 그 생각 가끔 해요. 그냥 팟빵도 약간 퀄리티를 낮추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쓰면 한 번씩 다운로드 안 돼도 엄청 싸게 쓰지 않을까? 이게 우리 정도 서비스에 쓰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용으로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팟빵 같은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팟빵 저도 확실히 좋고 뭐가 안 될 때 확실히 직접 업로드하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는 다르게 좋긴 한데 굳이 직접 해야 되나? 예전에 팟빵 제가 알기로도 초기에는 돈 받았을걸요? 팟빵에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 음, 제 기억이 맞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거였나? 돈을 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직접 업로드하고 이런 거. 기억이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실히 잘 그런 모르겠어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그냥 이 모으는 데는 그냥 스포티파이처럼 XML만 모으고 서빙은 너네가 알아서 해. 그럼 돈은 너네가 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팟빵에만 올리는 게 이제 플랫폼도 모르고 우리처럼 개발 못하면 이제 팟캐스트 호스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받긴 하죠. 해외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 두 개를 나눠서 따로따로 돈을 벌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이제 못했지만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은 잘하잖아요. 그 클릭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거 만약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이랑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아까 그 아트19처럼 그냥 뭐 예를 들면 3프로 TV 같은 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잘 기술을 몰라 녹음만 해. 그럼 여기에 올리면 우리가 뭐 에피소드 하나당 뭐 10만 원 받고 양쪽에 올려주는 거지. 자동화됩니다 막 하면서. 그리고 거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통계 끌어와서 보여주고. 근데 10만 원이면 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처음 시작할 때 그 오피스 구해서 한 거 봐봐요. 지금은 그럴 수 있긴 아니겠지만 하지만. 예. 그런 아, 생각이 그리고 승우님이 써주셨는데, 최승우님이 써주셨는데, 파티 서비스 종료해서 링크 좀 지워달라고. 파티 주소가 어디 있어요? 저는 팟캐스트 사이트. 제가 안 지웠나요? 저 다 네, 지웠는데? 남아 있는데? 파티 있네. 그렇네요. 그렇네. 네네, 지우겠습니다. 이거, 네, 이래서 오픈소스 해야 되는데. 오픈소스 하면 그냥 직접 지우세요. 해도 되는데. 우리 오픈소스는 아니었죠? 예전 거는 오픈소스로 돼 있었는데, 그때 네. 기도 페이지 하면서, 그때 기대했던 거 그거죠. 내가 대충 해도 누군가 PR을 해서 해줄 거니까 일이 줄어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해주길래, 이럴 거면 왜 오픈 하나 하면서 그냥 클로즈도 해놨죠. 원래 오픈소스란 건 그런 거죠. 네. 근데 한 번 해줬어요. 우리 홈페이지 새로 바꾸고는 너굴님이 처음에. 도 잘 안 하잖아요.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저도 이제 뭐 완전 밖으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막 집 막 LTV 최대로 땡겨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때 내가 30년 동안 월 뭐 100만 원 가까이 갚을 수 있나 70만 원이었나? 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이런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그 정도는 벌 수 있겠다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라디오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거 만약에 굳이 플랫폼 안 들어도 인맥만 좀 있으면 팟캐스트 이거 똑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막 100개 찍어내고 일은 똑같은데 70만 원씩만 50만 원씩만 받아도 괜찮지 않나? 저는 50만 원 싸진 않은 것 같은데 플랫폼 만들면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쪽에서는 방송 전문가들이지 기술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근데 또 플랫폼 만들면 이게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싸 보여. 아까 아트19 봐봐요. 가격 없잖아요. 이런 데는 가격이 있으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그쵸. 무슨 말인지 가격이 알 있으면 것 안 같아. 돼요. 뒤에 아름아름 몰래 이거 원래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해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 방송국이면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몇백 주고 쓸 것 같은데? 오히려 50 준다 그러면 뭔가 이 서비스 뭔가 허접한 건데 1,0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고객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팟캐스트는 진짜 많이 아쉬워요. 예전에 낙두님한테도 말했는데 뭔가 플랫폼 호스팅은 적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서버비 계속 걱정되고 MP3 같은 거. 근데 그것만 커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자동 업로드 저 만들지 몰라서 퍼피티어 같은 거 그런 것만 되면 사실 우리 정도 거 같은 거 공개해서 그냥 아무나 써도 되지 않나? 저 개츠비 쓰는데 진짜 쉽거든요. 그건 개발자 생각이죠. 그런가요? 아니 저 개츠비로 내가 운영해 주는 거지. 어, 내가 개츠비로 진짜 100개 운영해도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 개츠비 100개 운영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올리는 것도 그냥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자동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약간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음, 좀 기여해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있잖아요. 권한 있잖아요, 기도. 퍼피티어 그래요? 좀 해주세요. 네이버 오디오 아, 클립이랑 그 뭐야 팟빵 올리는 거 너무 아, 귀찮아 죽겠어. 나 전에 하던 거 있긴 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전에 저는 근데 저도 어떻게 등록한지도 모르는데 예? 뭘 등록해요? 자동화하려면 수동으로 하는 법을 알아야 자동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아까 수동으로 시프님이 하는 말한 방법. 것도 되게 웃긴 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되게 좀 그런 게 그 MP3 파일을 아까 얘기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파일 업로드 하면은 그 업로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페이지에서 끝내야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올라는 갈 텐데 그게 등록을 바로 안 돼서 아마 시피님이 기다린다고 하신 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완료 버튼 짜증. 같은 걸 눌러야 된다는 거죠. 끝나고. 맞아요. 예. 예. 그니까 그래서 뭐냐면 파티는 그냥 업로드하면 업로드할 때 아무것도 못 해요. 제목도 못 써요. 음, 옛날식이야. 근데 이제 업로드 되고 밑에 쓰면 완료하면 바로 등록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나름 잘 만들었어요. 그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뒤에서 막 백그라운드 작업을 해요. 그럼 밑에 다 썼어. 근데 네이버는 그 자기들이 이제 최적으로 인코딩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서빙을 위해서나 예. 혹은 용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근데 그 인코딩을 백그라운드에 하긴 하는데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노출 버튼을 못 눌러요. 음. 근데 그게 꽤 걸려요. 한 10분 걸려요. 그러면 나는 딴 얘기구나.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딴짓 하다가 까먹는 거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노출 버튼 누르는 거를. 맞아. 그래서 저는 귀찮네요.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려면은 예. 스포티파이는 RSS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팟빵처럼 예. 자기네가 그걸 관리하지 않을까요? 이거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인데 자기네 엄청 데려왔는데 그거 걔네가 서버 관리 못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왠지 스포티파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잘 RSS 모르겠네요. 등록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음, 미국 애들은 대부분 팟캐스트 호스팅 서비스를 돈 내고 써요. 유명한 게 많아요. 걔들은 약간 우리랑 음, 마인드가 달라. 직접 뭐 음,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대부분 마인드가 팟캐스트 다르지. 호스팅을 많이 쓰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아트19처럼 몇 개 음, 플랫폼 같이 업로드해주고 통계도 수집해서 보여주거든요. 돈 조금만 내면 그럼 나는 진짜 녹음하고 파일 올리면 끝이긴 해요. 텍스트 쓰고 RSS 형식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어차피 그 돈은 충분히 한국 사람한테는 비싼 돈이지만 미국 애들 기준으로는 좀 싼 돈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도 그 모델 팟캐스트 호스팅하는 애들이 적당한 가격에 있으면 음. 그 모델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하면 호스팅 비약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스포티파이랑 애플은 그렇게 팟캐스트로 많이 해먹어도 서버비 한 푼 안 내는데 팟빵은 그거 다 자기가 몸빵하는 거잖아요. 그 애플은 그거를 팟캐스트 걔네들한테 이제 전가시킨 거고 조금씩 나눠서 좀 그런 서비스 있으면 CP님처럼 이제 5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50만 원 내긴 네. 아깝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예. 한편으로는 외국에서는 약간 유튜브 같은 느낌으로 팟캐스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꽤 많이 좀 잡혀 있으니까 돈을 음.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연예인 아니면 사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좀 쉽진 근데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국도 결국에는 그런 유명한 라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튜버로 돈을 벌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어려운 게 팟캐스트가 오히려 유튜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음향 장비를 구축한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유튜브나 뭐 아이폰 가지고 대충 해도 되는데, 팟캐스트용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 아이폰 가지고 하시는 잘 않는 것 같고, 보면은 실제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 촬영을 보면은 더 전문적이잖아요. 훨씬 전문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훨씬 좋은 장비 쓰고 그런 것도 되게 좀 오히려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라디오 스타일로 하면 또 팟캐스트 잘 안 들으니까 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인기 많은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광고 없이 쭉 가잖아요. 아니에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광고를 자른 거죠. 팟캐스트는? 광고를 자른 네. 거죠. 네. 맞다. 그거 음. 라이브로 저도 안 들어가지고. 저는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광고 왜 자르는 거지? 그거죠. 돈 안 냈으니까요. 아니, 돈 안 냈으니까. 돈 안 냈는데 그거 들려주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저 이번에 팟캐스트 담당자 나와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들으면서 방송 쪽 시스템은 뭔가 애매하면서도 이 사람의 노동으로 들어가는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딱 올라오면 시인성이 제일 높은 거 먼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1등은 그 무슨 그 바로 앞에 무슨 정치 이야기인 것 같고 한 2등 정도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쟁 같아. 이거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 거기서 음악이랑 광고를 뺀대요, 빨리. 근데 뭔가 전 자동화된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냥 손으로 빼는 것 같아요. 한 5분 안에. 예, 우선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돼 있으면 자동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또 그쵸. 메타데이터 사람이 손으로 작업한대요. 메타데이터 그것도 최대한 몇십 분이면 되는데 그것만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한 사람이 있는 거야. 대단한. 아니 저는 아까 처음에 CP님이 얘기할 때 음. 팟캐스트 담당자가 나왔다는 것부터 충격이었어. 팟캐스트 담당자는 아니고 무슨 미디어 무슨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무슨 그런 쪽 팀이 이제 새로 생겨서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파일 업로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따로. 뭐 따로인지 그 사람이 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따로일 것 같아요. 전문 영역이 다르니까 해서.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다른 방송들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이진우 팀에 속해서 하는 MBC 거예요? 자체를 하는 거 이진우 팀이 아니라 MBC 전체 ESL. 라디오를 지금도 막 나오고 있으면 이거 라디오 지금 끝나면 빨리 음악이랑 이거 잘라서 올리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 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자동화로 광고를 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빼고 그 자리에 광고 다른 걸로 채워 넣던지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직은 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뭐 연병장을 청소하면은 연병장을 한 200명 모아서 청소하잖아요. 200명까지는 아니구나. 뭐 100명 모아서 청소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제일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약간 뭐 최근 몇 년에는 그나마 좀 달라지지 않나 싶긴 한데 예전에도 좀 저축해보면 이제 그 IT로는 방송이 못 오는 것 같아서 잘. 그리고 옛날에 좀 연배도 있고 옛날에 그 TV가 왕일 시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옛날에 뭐 옛날 얘기니까 상관없겠죠. 옛날에 뭐 여행 서비스 같은 거 만들 때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PD랑도 만나고 좀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유튜브를 되게 잘 쓴 방송 중 하나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은 좀 젊으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그때도 뜬다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5분마다 짜라씩 올려. 그러면 인터뷰 하는데 5분 딱 걸리면 여기서 딱 자르는 거예요. 딱 자르고 그 다음 영상 또 5분 이거를 누가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방송 전문가일 것 같으니까 그런 편집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같은 게 오히려 일단은 더 큰 것 같고요. 네. 우리 원래 이게 전통 미디어가 짱인데 요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거 잘 못하고 돈 내면 하겠죠. 근데 잘 되게 근데 조직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SBS가 그거 잘해서 돈 엄청 벌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옛날 거 막 순풍산부인과 잘라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엄청 잘 된대요. 아, 계속 얘네들 옛날 드라마만 지금 잘라서 올리는데 조회수가
웬만한 유튜브 탑 조회수에 다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것도 한번 유행했었잖아요. 가요 톱10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웨이랜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5분씩 잘라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SEO를 할 건데 이게 잘라서 글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컨텐츠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라서 올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번 올려놓고서 조회수 10 된 다음에 영원히 검색되지 않는 이제 컨텐츠로 밀려나는 거고 그러다가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요즘에 방송국들은 확실히 전략을 바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사기획 창이나 뭐 2580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통으로 다 올려버려요. 그럼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리텐션이 잘 나오니까 걔네들 조회수 되게 잘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걔네도 이제 조금씩 학습해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유튜버예요. 유튜브 광고로 이제 돈 버는 거지. 그러면 그런 SBS 그런 거에도 중간 광고가 나와요? 나오는 걸로 저는 그래요? 프리미엄이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걸로 저도 돈 이제 많이 음. 벌었다고 들었는데 결제해서 잘 모르겠네.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송국 자체는 엊그제 이제 교보문고 갔다가 회사 밑에 있으니까 막 이런 잡지 구경하는데 무슨 방송가 기술인가 무슨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굴님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오래된 방송 쪽 잡지래요. 그래서 그거 쭉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이 많아요.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음. 막 저도 오지랑 예전에 뭐 SGI 막 맥 케이블로 막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모든 거 그걸 랜으로 하는 거죠. 옛날처럼 이게 다 꺾기 싫어. 막 랜으로 하고 디지털로 하고 광고도 막 기술이 많더라고요. 광고도 보는데 같은 시간에 원래는 이게 지방 방송에서 잘라서 올리거나 뭐 이런 건 했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개인화에 맞춰서 이게 광고 바꿔버릴 수 있나 봐요. 그 시간에. 음. 이런 기술 자체는 좋은데 이제 IMBC도 그 팀 들어보니까 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그런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직접 하는 것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데이터를 잘 보면 좋을 텐데 왜냐면 거기서도 이제 통계 같은 거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만 해도 어쨌든 MP3를 저희가 서빙하는 순간 돈은 좀 들지만 어디서 듣는지 대충 헤더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재생수나 이런 거.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뭐 의미는 없죠. 의미가 없긴 한데 좀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팟캐스트 좋아하는데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그런 통계를 잘 못 본다는 거는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맞아요. 저도 그게 어떤 다 팟캐스트는 자동 다운로드를 해놓으니까 다운로드는 다 되는데 안 듣는 게 있고 두세 번씩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완전 다른데 크리에이터는 모르잖아요, 그걸. 그런 거가 좀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통계도 콜백하게 이렇게 잘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애플은 원래 사이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통계도 제대로. 근데 최근에는 방금 그런 통계를 다 보여줘요. 실제 재생이랑 어디서 끊겼는지. 근데 이제 애플 팟캐스트 앱에 한정돼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참 누가 이거 표준 만들 법한데 아무도 안 만드는 게 신기하고 다 각자 하려고 하고 지금. 독점해야죠. 네. 근데 표준 팟캐스트 자체는 표준인데 왜 재생 표준은 안 만들지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이고, 파일 예. 깃허브에 올려놓고 다운받게 하면 안 되나? 끝나나? 깃허브 거는 안 되지 않을까? 깃허브 되나? 저 왜 깃허브는 생각을 안 했지? 우리 뭐 웬만한 릴리즈 파일 같은 거 다 100메가 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다, 뭐 고겟, npm 이런 거 해도 막 몇백 메가, 몇 기가 막 땡겨오는데. 아니 뭐 스트리밍을 안 되게 막아놨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스트리밍 안 되고 그냥 다운로드 하면 되잖아요. 스트리밍이 굳이 다른 거 안 쓰니까. 뭐 앱마다 다르니까 뭐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겠네요. 스트리밍 같은 거 좀 제약이 있으려나? 근데 저도 스트리밍 생각해. 헤더라는 게 따로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근데 좀 오디오 쪽엔 좀 다른 그게 있죠. 예전에 라이브 재생할 때 보면 파일에 아무것도 없고 10K도 안 되고
그냥 스트리밍으로만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거기 실제로 열어보면 그 뭐 MMS인가 뭐 그 프로토콜이 다른 거 음. 있잖아요. 네네, 들어오기만 맞아요.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긴 하죠. 하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팟캐스트 같이 하면서 많은 걸 배우네요. 음, 장비부터 그치. 시작해서. 그러게. 그렇죠.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제 사입 서비스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하나 깨달았죠. 이제 저는 애플 팟캐스트 앱만 쓰는데 보통 재생하지 않는 앱만 에피소드만 보이게 해서 관리하거든요. 근데 앱마다 돌아가면서 어쩔 때 가끔 옛날 게 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몇 년치가 몇백 개가. 그러면 이거를 저는 맨날 계속 읽음 처리 막 하고 저는 이게 약간 애플 버그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앱이 어떻게 앱을 이렇게 관리하지?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팟캐스트 서버를 딱 옮기는 순간, 아, 아이스아이씨가 다 올라왔어요. 몇 그쵸. 년치가. 그래서, 이게 주소를 바꾸거나, 음, 새로 업로드를 하면서 뭔가 해싱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 싹 새로 받았다 구별을 못 하는구나라는 그쵸. 거를 그 알아서. GUID 때문이긴 한데 안 그래도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이왕 불편한 거 한 번 더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죠. GUID를 URL로 했더니 나중에 또 URL 바뀌면 똑같이 되니까 그냥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보니까 거기는 MP3 경로로 해놨더라고요. 그 GUID를. 그래서 왠지 그 그렇더라고요. 리다이렉트 건 것 같아요. 예, 저도 모르겠는데 아싸님이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리셋이 됐으면 GUID를 아예 바꾼 거고 리셋이 안 됐으면 그 GUID를 유지하려고 옛날 걸로 놔두고 리다이렉트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전 안 그럴 들어가지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CGI가 아닌데, 얘네는. 음, 네, 리다이렉트를 시키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CGI는 아까 뭐죠? 아트19? 거기가 쓰는 네, 거고. 그럴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도 왜냐면 있겠네요. GUID에 그 주소가 박혀 있어요. 근데 GUID 가지고. CGI-B는 아직도 쓰는 회사를 아마존이 인수했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술이 그 뒤에 있을 거야. 오디오나 이런, 네, 오디오나 뭐, 이런 다른 그럴 기술이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음, 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듣다가 그 팟캐스트 담당자가 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은근 정보가 많아요. 꿀 정보가 그거 들으면 재밌어요. 팟캐스트 저도 담당자 편이 들어봐야겠어요. 제일 재밌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중에 들어봐야겠다. 이제 이진우 기자가 애플 팟캐스트가 안 되니까 다운로드가 애플 팟캐스트로 우리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팟캐스트 듣는 사람이 많습니까 했는데 우선 많다고 했어요. 라디오랑 다르게 우선 집계라도 꽤 되니까. 그리고 그중에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인지 정확히 아니면 iOS 디바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플이 53%래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삽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플 팟캐스트 앱만 53%일 수도 있는데 아마 팟빵 포함해서 말할 것 같으면 애플 디바이스일 것 같은데 꽤 많다 생각보다. 애플이 그래서 많다고 했던 건 저도 기억. 라디오 듣는 이거 팟캐스트 듣는 사람 중에 의외로 애플 쓰는 사람이 많구나 그 생각 많이 들었어. 근데 오히려, 라디오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어? 라는 생각도 전 들긴 하는데. 라디오 해야죠. 저는 얼마 전에 라디오. 그거 봤는데, 월요일 날 난리가 났잖아요, 서울이. 그쵸. 네. 네네네. 그래서 재난 상황에 살아남는 건 라디오밖에 없다. 집에 라디오를 꼭 아, 구비해 놔야 된다. 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난 때 음, 뭔가 공지를 네. 들으려면 보통 왜요? 우리는 이번 재난에 트위터 보지 마. 인터넷은 안 끊겼잖아요. 이번엔 그런 재난은 아니었죠. 그래서 인터넷가 음, 됐는데 보통 이제 진짜 재난이 오면 결국 음, 남는 건 라디오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긴 하죠. 재난 영화 보면 날마다 라디오로 뭐 듣고 막 이러니까. 네. 예전에 그 라디오 전에 되는 제가 핸드폰도 있고 그래. 음.
이거 2018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냐? 2021년, 20년, 19년, 4년 전? 거의 3년 반 전이긴 한데, 그 마포에 장애 났을 때? KT 음. 장애 났을 때요. 네네. 그거 지금 목동 KT 6편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주세요. 6편이라고요? 그게? 네. 아, 그 편에 있다고. 몇 화인지는 모르죠. 아, 6화. 6화에 있다. 네. 제가 링크 해놨어요. 아, 저희 6화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네네. 저희 집 그- 근처에 마포 있는데, 아, 그때 인터넷 장애 났던 거. 아, 인터넷 장애 그렇네요. 나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 장애 됐는데, 뭐 이게 전쟁이 난 건지, 좀 무섭긴 했었거든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오래전에 했지? 이때는 쇼노트도 엄청 열심히 정리했네. 그때 아, 약간 보니까- 시작할 네. 때는 매주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쵸. 농담으로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지 말고 스탠다드 아, 에러라고. 그랬어. 그쵸. 아. 그런 얘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장애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녹화를 안 해서 일본에서 인터넷 장애 한 두세 번 났는데 통신 아, 장애 그래요? 크게 많이 났어요. 통신사 막에도 막 죄송하다고 하고 몇 번 장애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뭔가 여기저기 장애 났을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인터넷 속으로. 장애 이야기는 아니 너무 내 삶이 힘드니까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필 겨를이 없나? 아니, 뭐 증권사 하나는 뭐, 아, 맞아.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해야 아, 그거- 되는데, 맞아. 그 다음에 아니 특별편이라도 하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4억의 이 증권 서버가 있는 데가 아직도 있구나. 왜냐면 의외로 저도 그 정도 물난리 나면 사실 IDC 몇 개 잠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IDC는 진짜 이게 대비가 잘 돼 있어서 IDC 장애는 거의 없었잖아요. 저희 AWS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맞아요. 오히려 SK나 이런 데는 일부 장애가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게, 사실 뭐 CP님 생각도 많이 반영됐지만, 우리가 공감 때 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절대 사내 서버에서는 프로덕션 서비스를 그쵸. 운영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는 그냥 사내 서버에서 다 운영을 그쵸. 한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긴 했죠. 저희 처음 할 때부터 오피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절대 서버 넣으면 안 된다. 뭐 하나라도. 했더니 막 머신러닝 학습 이런 거 좀 들어오고 하긴 했는데 네. 이번에 예. CP님 가보셨어요? 지금도 서버실 엄청 커졌어요. 근데 뭐 저 이거는 서버실 사무실 엄청 큰 게 네트워크니까. 2개 있잖아요. 저희 안에 두 두 개나 개나 있어요? 있어요. 예. 두 개나 전 있어요? 원래 하나라고 들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서버는 아니고 그 오피스 네트워크를 위한 서버룸만 해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냥 건물에 있는 거 썼다가 엄청 더운 날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더워서 그 와이파이 장비가 다운돼서 거기 에어컨 없는 공간 말하시는 거죠? 그쵸. 에어컨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인터넷 빡세게 이런 장비 넣는 데가 없으니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에어컨 안 틀어도 잘 되는데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막 저희는 막 뭐죠? 막 방화벽 넣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열 받아가지고 옆에 AP가 특히 맞아요. 저희 안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서버는 없는 걸로 알아요. 다 방화벽이나 이런 장비들이지. 근데 그것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아니 IDC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다 있는 것 같아. 그런가? 그런 것도 좀 공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제 특별편으로 하시죠, 언제. 오지 불러가지고. 호주 불러도 좋고. 괜찮네요. 그거 한번 또 재밌었어요. 그거 좀 재밌었고, 맞아. 장애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렇죠. 뭐요? 저도 이번에 약간 오지는 침수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침수에 대비해서 애초에 반지 하나 안 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슬픈 소식이 많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오늘은 이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특별편에서 또 한번 얘기하시죠. 좋은 주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장애 방송으로 돌아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도 한 9분, 10분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우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한국투자였죠? 거기 얘기 한번 네.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투자증권. 네. 네. 클라우드 이전 아니고 IDC조차 아니라는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승우님이 좀 많이 써주셔서 좋아요. 네. 저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줌으로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줌에 채팅이 아. 보이면 좋은데.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도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